안녕하세요. 오늘은 iOS 환경에서 iNavi 내비게이션 SDK를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iNavi 내비게이션 SDK에 대한 소개는 앞서 게시한 iOS 버전 가이드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스킵하고 싶으시다면 게시글의 타임라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비게이션 SDK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iOS SDK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 길 찾기, 주행 안내 등 내비게이션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내비게이션 개발이나 지도 데이터의 구축 없이도 내비게이션 SDK가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여 원하시는 앱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업데이트 등 데이터 현행화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iNavi는 항상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고 있으며 내비게이션 SDK는 해당 데이터를 2주 혹은 한 달 간격으로 스스로 현행화하여 최신화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POI나 과속 카메라 등의 정보를 내비게이션 SDK가 스스로 현행화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현행화 작업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된 경로 옵션과 화물차 전용 경로를 제공합니다.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빠른 길, 편한 길 등 실시간 교통 정보가 반영된 최적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높이값이나 중량값 등을 입력받아 화물차를 위한 최적 경로를 찾아내는 화물차 전용 옵션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포함한 내비게이션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표출, 분기 모식도 표출 등 주행 안내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앱에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마커 표출, 지도 주간 및 야간 설정, 글자 크기 변경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비게이션 SDK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개발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iOS, 스위프트에서 iNavi 내비게이션 SDK를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iNavi SDK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휴사업 담당자를 통해 앱키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개발 환경은 자막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iNavi SDK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OS 프로젝트를 생성하신 뒤 코드 파일에 SDK에 대한 의존성을 추가해 줍니다. 의존성을 추가한 후 코코아 포즈 설치 가이드를 기준으로 SDK를 설치해 줍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SDK가 프로젝트에 포함되었다면 프로젝트 사이닝 앤 캐퍼빌리티즈에서 백그라운드 모드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피리스트에서 관련 권한 및 설명을 추가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 문서에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모든 설정이 끝나셨다면 지도를 표출할 레이아웃을 작성해 줍니다. 지도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iNavi 맵뷰를 서브뷰로 추가하는 방법과 인터페이스 빌더를 통해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인터페이스 빌더에 지도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DK에서 사용하는 내부 엔진을 초기화하기 위해 이니셜라이즈 내비 함수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앱 실행에 필요한 권한을 요청하는데 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위치 권한을 요청합니다. 권한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SDK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iNavi 컨트롤러 딜리게이트에서 OS 리절트 코드 함수를 통해 인증 성공 여부를 전달받을 수 있고 이후 SDK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iNavi SDK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인터페이스 빌더를 통해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뷰 컨트롤러에 UI 뷰를 추가해 줍니다. 인스펙터에 들어가 커스텀 클래스를 iNavi 맵뷰로 설정하면 됩니다. 앱을 실행하면 화면과 같이 지도와 현재 위치가 표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색부터 경로 탐색, 길 안내 및 모의주행까지 iNavi SDK의 주요 기능을 빠르고 간단하게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은 다음과 같이 런 서치 함수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검색어, 현재 위치 경도 좌표,
현재 위치 위도 좌표, 응답을 받을 클로저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면 되고, 현재 위치는 getCurrentPosition 함수를 통해 쉽게 얻어올 수 있습니다. 전달한 클로저를 통해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전달됩니다. 이때 길찾기 시에 사용하는 좌표들과 지도 위치 보기 시에 사용하는 좌표가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비게이션 특성상 지도에 표출하는 좌표는 중심점으로 표출되나 실제 안내 시에는 해당 위치의 입구점으로 안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엑스를 예로 들었을 때 아이콘은 코엑스 중앙에 표출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길 안내는 코엑스에 진입이 가능한 위치로 안내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검색 결과로 얻어온 좌표를 사용하여 경로 탐색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중 경로 탐색을 요청할 객체가 아이템일 때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발 지점을 세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현 위치로 경로 탐색이 진행됩니다. 예제에서는 지도 위에 마커 등을 표출하기 위해 아이나비 맵 오버레이를 생성하였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아닙니다. 목적지 객체가 생성되었다면 경로 탐색을 요청합니다. 이때 경유지, 경로 탐색 옵션 등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탐색이 완료되면 결과값으로 탐색 결과 경로 아이디 문자열 리스트가 반환됩니다. 해당 아이디를 통해 경로 안내 및 모의주행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경로 탐색이 완료된 후 전체 경로를 표출하도록 루트줌 맵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이제 앱을 실행해보면 전체 경로가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색이 완료된 경로로 안내를 받아보겠습니다. 경로 안내는 경로 탐색 결과로 전달받은 RID 문자열을 run guidance 함수에 전달하면 해당 경로로 안내합니다. 조금 전 작성했던 코드에서 전체 경로를 보여준 뒤 3초 후 안내를 시작하도록 추가합니다. 화면과 같이 경로 안내를 시작하면 주행 화면들이 표출됩니다. 짧게 설명드리자면 다음 턴 안내, 다다음 턴 안내와 현재 속도, 차선 정보, 교통 정보 요약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의주행을 통해 실제 주행 시 어떤 형태로 내비게이션이 안내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안내 시작 코드에서 run guidance 대신 start simulation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제 앱을 실행하면 화면과 같이 경로를 따라 모의주행이 시작됩니다. 기본적인 화면은 안내 시작 화면과 같으나 모의주행에서는 경로를 구간별로 확인하기 위해 모의주행 경로 진행률을 조절하거나 멈추거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UI가 추가됩니다. 이상으로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SDK iOS 편 가이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